안녕하세요. 김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킹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의 시청자분 중에서 가수 박효신님의 굉장한 팬이신 SU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희가 업로드한 영상에 수차례 박효신 씨가 최근 사기죄로 피소된 사건에 대해서 좀 다뤄주시기를 원했고, 저희도 박효신 씨 워낙 좋아합니다. 대한민국 다대천왕 아닙니까? 김나박이, 김범수, 박효신, 나얼, 이수. 물론 지금 가나다 순이니까 각자의 팬들은 싸우지 마시고요. 박효신님이 최근에 고소를 당하셨죠. 그렇죠. 고소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4억 원 정도의 금품을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서 그 4억 원의 내용을 보면 2억 7천만 원 상당의 벤틀리, 그리고 6천만 원 상당의 벤츠 차량, 아마 E클래스겠죠. 그리고 1,400만 원 정도의 고급 시계, 물건의 합이 한 3억 4,400만 원이고요. 나머지 5,600만 원의 현금을 빌려줬다. 총 4억인데 이 4억을 향후에 이제 그 기획사와 이제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본인과 전속 계약을 조건으로 빌려준 것이다. 본인이 운영하는 새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될 이 아마 그 엔터사를 운영하셨던 분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본인과 전속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빌려줬다. 계약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조건으로 이제 차량도 주고 돈도 빌려줬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거는 갚을 의사 없이 기망해서, 그러니까 전속 계약을 수단으로 해서 4억 원 가량의 금품을 편취했다라고 이제 고소를 하게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될지. 우선 사기죄라는 건 무슨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망이라는 건 쉽게 말해 속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이거 나한테 해줘라고 해서 돈을 그거 한다거나, 더 쉽게 말하면 나 사업상 용도로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은 내가 갚을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제 호변이 김변한테 김킴 변호사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비용이 든다. 그 비용으로 운영 비용이 나 든다. 4억만 해줘 했는데 전혀 거기 안 쓰고 제가 다른 데 썼다. 그럼 사기인 거죠.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전속 계약서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아니면 그거에 대한 약정서도 전혀 없거나.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었어. 4억은 물론 큰 돈이에요. 4억은 큰 돈인데 일반적으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수입도 상당하고, 특히 박효신 같은 경우는 뮤지컬 1회 출연료만 해도 4천만 원? 그러니까 이분한테 있어서 4억은 사실 큰 돈이 아니라 1년에 한 70회 정도 공연하신다 그래요. 그럼 그것만 해도 28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콘서트 하실 거 아니에요? 부럽다. 뮤지컬만 28억.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그렇죠. 전속 계약 금으로 만약에 그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4억 원을 받았다라고 보기에는 금액도 좀 작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서류가 하나도 안 남아 있으니까 기망 자체가 입증이 안 될 거란 말이죠. 아니면 카톡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통화 내용이라던가 이런 거라도 있으면은 성립이 될 건데 언론에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고소인 분이 주장하신 내용을 보면 2016년 8월에 박효신 씨가 원래 소속사였던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랑 계약이 종료됐거든요. 이제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가 성시경 씨도 있고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한 실력을 가진 기획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단 2016년 8월에 계약이 종료됐는데 본인과의 약속대로 본인과 전속 계약을 하지 않고 현 소속사인 글로벌 엔터테인먼트로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기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효신 씨가 저는 이 4억이라는 돈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감당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훨씬 더 계약금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다음 자기의 또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기획사, 애초에 기획사를 원래 운영하던 분이 아니라면은, 특히 가수 같은 경우에는 그 기획사에 따라서 또 음악적 색깔도 달라지고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그것도 있고, 계약금 자체도 이 4억이라는 건 좀 애매한 것 같고. 근데 마치 이분의 주장의 취지대로는 마치 그 4억 원이 전속 계약금처럼 이제 확실히 그렇게 의사를 표명한 건 아닌데, 김변이 얘기하는데 그거 자체가 박효신이라는 가수에 대한 시장 가격상 터무니없이 적다.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 자체가 신빙성이 없고, 거기다가 뭐 서류나 뭐 계약서라든가 뭐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이런 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사기로 처리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거죠. 두 번째는 전 사기 금액도 특정이 안 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차량이 현금차면 문제가 안 되는데, 돌아가는 정황을 보니까 이게 좀 리스 차량일 가능성이 큰단 말이에요. 법인카드로 구매했대요. 법인카드를 구매했다고는 고소인이 입장을 밝혔죠. 그죠. 근데 법인카드로 구매할 때 우리가 보통 법인카드 일시불로 안 하거든요. 그럼요. 왜냐면 저도 법인을 운영하고 비용 있지만 처리가 안 되죠. 비용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나눠서 하면 할 수 있는데 번거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 같으면 당연히 차량명은 리스사 명이란 말이에요. 그 법인 명의도 아니에요. 그다음 매달 이제 뭐 리스료가 나가는 건데, 그거는 차값이 2억 7천 같으면은 이런 류의 사건을 많이 해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월 리스료는 한 400만 원 초반대, 지금 이게 몇 달간 차를 탔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이득액은 실제로 리스비 정도 상당히 되기 때문에 4억보다 훨씬 떨어질 거라고요. 근데 게다가 차도 돌려줬대요. 현금도 갚았고 시계도 돌려줬다는 것 같던데? 맞아요. 피해 금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동차, 시계 그리고 현금은 다 돌려줬다고 입장을 고소인이 밝혔고, 이상해요. 왜 뭔가 고소했을까? 저희도 나름대로 연예부에 계신 기자님들한테 확인은 했지만 아직 언론사에 공식적으로 확인 안 된 거기 때문에 박효신 씨와 A 씨와의 관계에 카더라.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이혼 소송할 때 헤어지고 감정이 앞서는 빡쳐서 토해내. 자기야,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붙이면 남 아닙니까? 약간 그런
기운이 흐르는 건 전문가 입장에서 저희는 직관적으로 그렇게 서로 보이거든요. 서로 감정이 상했나 봐요. 이 A 씨도 실제로 언론에 박효신 씨에 대한 인간적인 실망감을 느껴서 고소까지 오게 됐다. 그리고 차량, 뭐 현금 등등을 지원을 해줬는데 연락이 2016년도에 박효신 씨가 글로브 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안 됐다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다시 사실은 2018년 12월까지 연락이 됐다. 말이 계속 바뀌죠? 살짝 그 살짝. 4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품목을 돌려받았다. 그 사기가 아니라 뭐 또 약속 약속 불이행이라고. 불이행,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다. 그럼 왜 고소했대? 그러니까요. 본인이 이제 앞뒤가 맞지가 않고 이 A 씨가 고소를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전 상당히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게다가 또 콘서트 직전에 이거 터뜨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7월 흠집내기. 7일 흠집내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왜냐하면 그리고 저희 법리적으로 저희 김 변호사랑 저랑 얘기한 것처럼 사기죄 성립에 대해서 이게 저희는 안 된다에 한 표를 던지고 싶거든요. 100% 밝혀진 게 아니어서 그렇게 단언할 수 없지만 이 A 씨와 박효신 씨가 원래도 인간적인 관계가 있었다면 그 이전 관계까지 다 판단을 해서 보거든요. 그렇죠. 수사 단계 수사관이 그렇죠.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제가 갑자기 김변 모르는 사람인데 나 김 변호사 소변인데 우리 유튜브 확장을 위해서 채널에 투자 좀 해서 이거랑 우리가 쭉 알던 상태에서 내가 유튜브를 이렇게 운영할 건데 제작비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A 씨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신빙성 면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뭔가 감정적으로 너무 상해가지고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할 거면은 카톡이든 통화 내용이든 그런 자료부터 풀지 않았을까? 그렇죠. 본인은 그래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추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고소할지를 검토 중이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로 정말 확신이 있으면 언론사 통해서 뭐 주요 신상에 대한 거를 모자이크 처리해서라도 공개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라든가 뭐 서신이라든가 통화 내역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아까 김 변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효신 씨가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타이밍에 전형적인 흠집내기와 이건 뭐 무고도 될 수 있고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 영업방해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정리를 좀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사기가 되려고 하면 일단 상황을 속여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용도 사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빌리거나 뭐 물건을 받거나 아니면 약속을 이행할 생각이 없으면서 빌리거나 이런 건데 그럼 결국에는 그 기망행위 자체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판국을 봤었을 때는 입증 자체가 어려워 보인다. 피해 금액 자체도 특정이 안 돼 보인다. 이건 좀 약간 과도한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고소인과 원래 박효신 씨와 인간적인 관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저희가 뭐 개떡같이 말씀을 드려도 찰떡같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법리적인 관점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둘 다 입을 모아서 사기죄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사기죄는 안 될 것 같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적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좀 원만히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박효신 씨가 지금 최근에 이제 음악적인 색깔도 바꾸시고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즐거움과 행복을 주시고 있는데 부디 이번 이런 법률 분쟁에서 좀 하루빨리 자유로워지셔서 더욱더 좋은 작품 활동 그리고 음반으로 저희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귀를 팬들에게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4대 천왕 박효신님의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콘서트 성황리에 잘 마치신 거 축하드리고 데뷔 20주년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박효신 씨를 우리가 모시고 방송할 수 있는 그날까지 그때 진짜 좋겠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nt a car you can't afford. Put on a song that we both know. Let your hair out in the wind. Put the pedal to the floor. Flame your light, take a smoke. Put your broken rip off. Wafers on. Doesn't matter if the sun goes down. We'll still be up, still be up. Don't care about the place we